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팝업북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책과 함께하는 심리적 방역에서 이 두 권의 팝업북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어서 끈을 이렇게 열면 팝업북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팝업북입니다. 나 꽃으로 태어났어는 이렇게 병풍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꽃을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보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조작하는 팝업북도 있고 그냥 펼치면 열려지는 그런 팝업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은 제가 그림책과 함께하는 심리적 방역에서 보여드리고 설명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바다 이야기인데요. 바다 이야기는 이렇게 바다 위와 바다 속을 같이 동시에 보여주는 팝업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다 위는 이렇게 배들이, 항구에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있죠. 배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더 확 펼치면 이렇게 바닷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구에 배들이 정착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닻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위에서, 바다 위에서 이렇게 낚시를,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 바닷속은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그물에 갇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헤엄을 치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가한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죠. 배가 떠 있는데 배 위에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예, 여기 보시면 바닷속 여기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다 위와 바닷속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다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늘보가 사는 숲이 울창한 숲이 보입니다. 여기 나무늘보가 있어요. 막 찾는데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수풀이 우거지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팝업북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펼치면서 숲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숲이 개간되면서 숲이 점점 사라져 가죠. 그러면 거기 있는 동물들도 다 도망을 가고 사람들도 막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무늘보는 어디 있을까요? 나무늘보는 이 숲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그루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곳은 보이시겠지만 여기 나무늘보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숲에 나무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나무 심은 사람들, 그 책에처럼 사람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나무를 심으면 이제 어린 새싹들이 쫙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또 되게 그 울창한 그런 숲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환경과 그 다음에 그 나무늘보가 살 수 있는 숲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줄까, 뭐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 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팝업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알드 달의 그 찰리 초콜릿 공장을 직접 그 찰리 초콜릿 공장의 그림을 그리신 그 블레이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펼쳐 보시면은요, 이렇게 찰리의 가족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4명의 아이가 초대장을 받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아이가 받은 거, 그 다음 두 번째 아이, 그 다음 세 번째 아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 요렇게 하나이 하나이 하나이를 이렇게 다 신문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5번째 아이가 찰리가 되죠. 그래서 찰리가 이렇게 추운 그곳에서 돈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 그 돈으로 초콜릿을 사죠. 윌리 원카의 퍼지멜로 초콜릿을 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하고 같이 초콜릿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콜릿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행운의 황금빛 초대장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초콜릿과 함께. 그래서 찰리는 초콜릿 공장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펼치면 초콜릿 공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찰리 초콜릿 공장도 이렇게 아름다운 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다람쥐를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쓰레기가 빠지는 곳으로 빠져버리는 버루카의 이야기. 이렇게 열면서 버루카 안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사라지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잘 표현을 했고요. 여기 친구는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서 결국은 텔레비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쭉쭉쭉쭉쭉쭉 해서 결국은 마이크도 결국 이렇게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또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팝업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팝업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팝업북입니다. 그래서 얀 피엔콥스키의 그 팝업북인데요. 팝업북은 원래 팝업북 작가가 이 내용을 만들어서 팝업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가가 만든 것을 가지고 팝업북 기술자가 이 팝업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부다라고 하는 그 팝업북 그 기술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것은 그 전에 정말 팝업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얀 피엔콥스키의 팝업북인데요. 그것은 유령의 집, 유명하죠. 제가 이 책은 직구로 알라딘에서 또 해외에 또 직구가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직구로 구입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그림책입니다. 팝업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유령의 집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단을 이렇게 탁탁탁탁 올라가게끔 난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계단 밑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열어볼까요? 예, 이렇게 유령이 보이시나요? 예, 유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걸려 있죠. 그림은 어떨까요? 이걸 잡아당기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방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얀 피엔콥스키의 팝업북 중에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것은 한번 열어볼게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기 톱이 있죠? 톱이 이것을 이렇게 쓱 하고 쓰는 소리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한번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유령의 집의 가장 백미가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정말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도 아름답거든요.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장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기 뚜껑을
열면 변기 뚜껑 안에서 이런 게 튀어나오죠. 하나하나 다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열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가 되는 거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고, 여기 보이시죠? 슥슥 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열면 사람의 뼈가 나오죠. 그래서 이 얀 피엔콥스키의 팝업북의 원조인 그런 책이고요. 이것은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받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령의 집이었습니다. 다음은 사부다의 그림책 팝업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노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사부다의 팝업북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팝업북으로 꼽히는 그런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중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보시면 맨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할머니께서 이렇게 그네를 타고 계시죠? 예, 모습이 보이시고, 할머니께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는 그런 모습, 할머니의 생활이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요 할머니의 레시피, 할머니가 음식 만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팝업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떠신가요? 예, 아름다우신가요? 예. 이 마을의 모습입니다. 할머니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음식을 나눠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문이 열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쁘죠? 예. 그래서 저도 이 그림책이 굉장히 좋고요. 요 사부다의 그림책 중에 굉장히 다양한 그림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조금 아름다운 그런 팝업북으로 꼽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부다의 팝업북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팝업북이고요. 많이 팝업북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접하지 않으신 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시가 토네이도로 이렇게 오즈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도로시의 집이거든요. 도로시의 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렇게 열리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페이지는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도로시 일행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를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옆에 날개를 펼쳐보면 날개마다 이렇게 다 팝업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폭 하고 올라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제가 이 페이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오즈의 마법사였습니다. 그다음에 앨리스와 관련된 그 팝업북, 그 사부다의 그 팝업북도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에서 회전목마 팝업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회전목마처럼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팝업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끈이 되어 있어서 이 끈을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하나의 극장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팝업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묶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끈을 묶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것을 회전목마 팝업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한 나라 앨리스 회전목마 팝업북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 팝업북인데요. 요거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 팝업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예. 어떠신가요? 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팝업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령에 관한 책인데 이것도 소리가 나는 그런 책,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차 소리도 나죠. 이렇게 소리도 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소리까지 나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볼 수 있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찌리리 하면서 또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런 묘미로 또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팝업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명작들을 모두 이렇게 팝업북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팝업북으로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팝업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명작들을 다 팝업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메이지의 하우스라고 해서 메이지의 집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목마 팝업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펼쳐서 이렇게 끈을 묶으면 이렇게 메이지의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이지가 이렇게 인형으로 이렇게 메이지가 있어서 이 메이지를 이렇게 화장실도 갔다가 또 문을 열고 또 이렇게 방으로 들어왔다가 또 여기 문을 또 열고 또 이렇게 부엌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펼쳐 놓으면서 인형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팝업북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목마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인데 집도 있고 농장도 있고 이게 시리즈로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형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집이고 이렇게 여기는 부엌이죠. 이거는 식탁하고 부엌이 있고요. 여기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 때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그 인형놀이에 빠져서 인형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5원, 10원 이렇게 하면 인형 종이 인형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려가지고 서랍 한가득 종이 인형을 가지고 있기도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은 그 종이 인형 중에 관절 종이 인형이 있었어요. 그거는 다른 인형은 5원, 10원 할 때 종이 인형이 그거는 종이 인형인데도 8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액의 돈을 주고 거금을 들여서 산 그 인형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인형 옷이 따로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형 옷들도 이렇게 여기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형 옷들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인형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에게 이렇게 인형 옷을 우리 옛날 방식처럼 이렇게 끈이 있어서 이렇게 인형 옷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팝업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형들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저는 상상력도 키워지고 또 스토리텔링 능력도 키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팝업북도 제가 보기엔 글이 있고 뭐 내용이 있고 하는 것보단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런 팝업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 인형놀이를 하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형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팝업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 유령에 관한 그런 팝업북, 그 다음에 이렇게 명작을 팝업북으로 만든 것, 그 다음에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다음에 요거는 회전목마로. 그래서 이 어떤 그 연극 그 무대처럼 그렇게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고요. 요거는 사부자의 그 팝업북이고요.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노나 할머니의 이야기와 그 다음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팝업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얀 피엔콥스키의 유령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팝업북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무늘보가 사는 숲에서와 그 다음에 바다 이야기, 모두 다 환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병풍책이면서도 하나하나 손으로 펼칠 수 있는 나꽃으로 태어났어. 그 다음에 가장 앞페이지와 뒷페이지만 팝업북으로 나와 있는 나무를 심은 사람들. 그리고 인형놀이, 이렇게 인형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팝업북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지의 하우스, 이것도 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팝업북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팝업북. 너무도 아름다운 팝업북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팝업북에 마음이 있다,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좀 구입을 하셔서 소장하시면서 좀 기분이 우울할 때 이렇게 펼쳐보시면 기분도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팝업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팝업북 만들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함께 만들었던 그 팝업북이고요. 여기 보시면 반갑다 친구야 라고 해서 요 그림책을 프린트해 가지고 앞표지를 그냥 붙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장 팝업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요 가운데 요 8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어서, 요거 8쪽 책이거든요. 8쪽 책을 만들어서 가운데를 오려가지고 요렇게 동물 모양을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엄마 아빠 뭐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물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게 여기 선물 같이 이렇게 요거 V자만 오리면 이렇게 접으면 팝업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갑다 친구야, 그래서 친구의 생일날 오지 않아서 굉장히 이렇게 우울해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이야기로 팝업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팝업북 중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되는 그런 그림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가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부채접기죠. 부채접기를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엇갈려서 붙이면 이렇게 발명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강아지, 아이들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의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 명견 사전, 이렇게 명견 사전도 만들었고요. 요거는 아까 병풍책처럼 이렇게 삼각 책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삼각 뿔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병풍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속에 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안에다 또다시 삼각뿔 책을 또 붙여서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또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편지, 이집트에서 온 편지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예.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문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편지를. 그리고 이 상형 문자 사전이라고 해서 요건 눈을 뜻하고, 요건 입을 뜻하고, 요건 또 집을 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전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편지를 여기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예, 잘 만들었죠. 예.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사각형을 이렇게
종이접기 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이런 거 프린트를 해서 여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은 조금 더 쉽게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중앙에다가 이렇게 같이 조그맣게 또 삼각 뿔책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집트가 피라미드가 삼각형이어가지고 삼각형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만든 그 팝업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팝업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팝업북이나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해서 8쪽 책을 만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칼집만 내면 이렇게 열면 바로 이렇게 팝업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팝업북 두 번째 이야기로 다양한 팝업북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팝업북 만들기도 했거든요. 예, 여러분도 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요즘에 아이들 집에 많이 있는 날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림책도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팝업북도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회에 팝업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번은 그림책 작가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날 거고요.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